다음 씬 만나볼게요. 이 씬은 위근우 위원님 준비하셨죠? 예, 지난 13일 방송됐었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의 한 씬을 골라봤습니다. 수소문 끝에 저녁 늦게 열린 예일대의 한인 동아리 모임에서 김 씨를 가까스로 찾아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도 참여하지만 주로 재미교포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진 동아리였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대화를 나누는 김 씨. 취재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건넸습니다. 죄송한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순간 당황한 모습이었지만 김 씨는 친구로 보이는 학생과 무언가 귓속말을 나누더니 돌아선 채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 씨와 밀담을 주고받은 학생이 대신 취재진에게 다가와 나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거 일 학생들만 룸 리저브돼서 나로딩이가 와가지고 나로딩. 짧은 대화가 이뤄지는 사이 김 씨는 취재진을 따돌리려는 듯 뒷문으로 행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혹시 김 씨 가셨나요? 네, 이 씬에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이번 방송은 이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 씨에게 각종 특혜 의혹을 파헤쳤었던 지난해 11월 방송에 이은 후속 취재로 미국에 직접 가서 그 의혹을 파헤쳤었던 보도였는데요. 사실 이제 그 방금 보셨던 씬 같은 경우는 이제 김 씨와 관련된 건 아니었어요. 김 씨가 활동하는 이제 한인 동아리가 있는데 그 한인 동아리에서 이제 We Don't Speak Korean이라고 말하는 장면이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전체 그 보도 내용과는 좀 상관없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우연히 당기게 된 장면이지만은 이런 그 예일대 안에서 한인 동아리가 모였을 때 이들이 어떤 식으로 자기들끼리 멤버십을 쌓고 매우 높은 확률로 이제 한국에서 이제 또 엘리트 계급으로서 활동을 하게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엘리트 계급의 세습이 미국 유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를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서 골라봤습니다. 네, 이날 방송은 너튜브상에서 조회수 100만을 기록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과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시청자 댓글도 준비하셨죠? 해당 장면에 대해서만도 댓글이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모른다라 거짓부터 말하는 저 학생들이 과연 지식을 배워서 무엇을 쓸까 힘이 걱정된다. 스트레이트 일 잘한다. 파이팅입니다. 끝까지 파헤쳐 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제 스트레이트의 취재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댓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예일대를 찾아갔지만 어디에서도 정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아서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다른 위원들께서는 이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까 위근우 의원님이 이 장면이 이제 우연히 나왔을 수도 있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장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우연적으로 포착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스트레이트가 보여주고자 했던 어떤 문제점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그 스트레이트가 그 미국까지 간 것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파헤쳐 보려는 어떤 팩트 확인 차원에서 찾아가서 직접 취재를 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예일대뿐만이 아니라 예일대에서 접촉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를 거부했고 또 나경원 의원도 어차피 보도는 편향적으로 나올 거니까 저는 답변을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니 지금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보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어떤 벽을 쌓는 그런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난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현지 취재를 갖고 끝까지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과정,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게 포착한 장면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1차적으로는 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식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될 때까지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 부분도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책임이 저는 일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요즘에 교육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 나오는데 갈수록 교육이라는 것이 코딩 교육을 하거나 뭐 AI 신기술 교육을 할 뿐이지 인성 교육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 비단 유학생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는 뭐 명문대 학생들이 벌이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폐해들을 우리 많이 그동안 경험했거든요. 근본적인 문제는 이 학생들이 이 상황까지 올 정도로 우리가 그동안 너무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되지 않냐, 유학을 가서 성공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시선을 가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으로 좀 더 고민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한 가지 좀 더 걱정되는 부분은 혹시나 유학에 대해서 또 다른 편견이 생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더 씌워질까 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사실은 뭐 개별적인 화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말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얘기할 수는 있겠죠. 언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장면뿐만이 아니라 예일대에 있는 교수에게 질문을 했지만 처음에 영어로 다시 질문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질문했을 때 그냥 뭐 관계치 부처에 다시 물어봐라 이렇게 답변을 잘라내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들어가는 문과 배제되는 문 사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서의 의미는 있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는 것에까지는 저는 약간 추론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 거기에 대해 스트레이트 측에서도 이제 조사를 한 것이 이 한인 동아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유학생과 이제 재미교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한글로 지금 하고 있는 곳이다. 저 동아리 이름이 KC, 풀어서 말하면 코리안 어메리칸 스튜던츠 앳 예일인데요. 알려진 바로는 한국에서 유학을 간 학생들이나 재미교포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동아리는요, 모임 공지를 한글로 띄우기도 하고요. 또 한국 음식이나 한국 과자를 놓고 다과회도 수시로 열고 있습니다. 한국말을 모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뭐 취재를 거부하겠다, 응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말로 이제 우리는 한국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실로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제 그 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게 있었고 스트레이트 이 편에서 결국 그 장면이 되게 중요했던 거는 이것이 어떤 정당 쪽에 뭐 유력자의 뭐 아들이 했다 그 문제를 떠나서 어떤 식으로 한국 엘리트 계급이 미국 유학이라는 걸 통해서 그 계급이 어떻게 세습되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아마도 매우 높은 확률로 한국에 다시 와서 엘리트 계급으로서 군림을 할 텐데 그들이 여기서 We don't speak Korean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굉장히 모순적인 지점들을 한 단면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우연히 포착된 이 장면이 엘리트 계급의 세습과 또 배제 이런 문제점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스트레이트다운 추적 저널리즘의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씬 만나볼게요. 김선영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제가 고른 씬은 지난 19일 방송된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You Are the World에서 두 씬을 골라봤습니다. 자, 이제 즐거운 게임 시간을 갖겠어요. 막 주세요. 세 명. 어떻게? 아, 빛나랑 엘린이 늦게 했어. 아유. 빛나 대신 제가 탈락할게요. 그러면은 빛나 대신 쿠퍼가 대신. 저도요. 갑자기 늦었어. 저도요. 그럼 너 엘린 대신 탈락할 거야? 네. 엘린 대신 탈락할 거야? 네. 와, 남자. 알겠어. 둘은 그러면은 저 위에 올라갈 거야. 이쪽으로 오세요. 자. 어머. 아니 저거 선물은 왜 안 줘요? 이거? 이거 주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그 친구가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자, 선물 주세요. 오! 야, 마룰라. 야, 기분 어때요? 난 떠주면 안 돼. 어때요? 난 떠주면 안 돼. 레오야, 저 이 선물은 여자 건데. 그래도 저도 해줄 수 있어. 선물 못 받은 게 속상해? 아이고.
네, 두 장면 안에 공통된 문제점이 보이는 듯합니다. 이 씬들을 고른 이유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 공통점은 그 어른들의 편견. 그러니까 여기서는 성별 고정관념을 그 아이들에게 좀 더 씌우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씬을 골라봤고요. 일단 첫 번째 장면에서는 아이들이 서로 짝짓기 게임을 하다가 쿠퍼와 레오가 이 떨어져 나온 아이를 대신해서 자신이 이제 탈락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게 어떤 공존지수라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서로 이제 관계를 맺고 사회성을 기르는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교육적인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렇다면 이 쿠퍼와 레오가 한 행동이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제작진은 흑기사 이렇게 자막을 붙이고 진행자인 장동민 씨가 오 남자라고 감탄을 합니다. 아이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어떻게 여자를 좀 보호하는 지키는 그런 행동이 남자다운 행동이다라는 어른들의 성별 고정관념을 아이들의 행동에 더 씌우는 그런 장면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장면에서는 이제 그 아이들끼리 선물 교환식을 할 때 친구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한 아이가 이제 서운해서 우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 아이를 달래는 과정에서 진행자인 장동민 씨가 이 선물은 그 여자아이 거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 거야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에게 그 선물이 의미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선물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선물을 받는다는 행위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즐거워하죠. 그래서 레오 역시도 이제 내용물이 뭐건 상관없고 난 저걸 그냥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의 행동과 심리를 좀 이해하지 못한 그런 진행자의 한계도 엿보이고 또 선물에도 그렇다면 남자 컷 여자 컷이 있는가라는 좀 편견이 드러난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네,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들께서는 이 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프로그램이 이 해당 장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로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갈등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가령 아이들에게 짝짓기 게임을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남는 아이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통의 짝짓기 게임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7명이 있는데 4대3 이렇게 합니다. 4명. 그러면 3명이 떨어지니까 나 혼자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경우에는 5명인데 4명, 4명인데 3명, 3명인데 2명 이렇게 해서 1명이 떨어지게 만드는 상황을 놔두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명만 배제되는 거잖아요. 나머지가 나를 배제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사회성이라는 게 갈등 상황에서 그 갈등을 해결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그걸 위해서 아이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갈등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주고 속마음 방에 들어가서도 누구 좋아하는지 말해봐. 이런 식으로 자꾸 시키는 거죠. 1명을 집어서 말하게. 말로는 뭐 아이들의 공존지수를 상승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했지만 사실은 갈등을 만들어서 어떤 극적인 상황을 만들고 그것을 보게 하는 어른들이 즐겁게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는 거죠. 사실 여기서 만들어진 상황들을 보면은 친구한테 약간 배제된다는 느낌만 들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그걸 나중에 뭐 다독인다 하더라도 그거를 굳이 방송에서 그걸 만들어줘야 되나? 그런 것들은 정말 너무 배려가 부족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면서 굉장히 뭐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가 K본부에서 하는 아빠들이 하는 육아 프로그램들 볼 때마다 과연 저 자리에 여성, 엄마들이 하면 이게 프로그램이 될까? 프로그램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삼촌이나 아빠들의 서툰 모습들을 시청자들은 웃으면서 재미로 보지만 과연 엄마나 여성이 하면 그걸 과연 관대하게 봐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성 역할이 고정화돼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이 사실 굉장히 많은 유아 예능이 있지만 차별점으로 내세운 것을 공존지수라는 키워드를 내세우고 좀 교육적인 내용을 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출연시켜서 다양성을 보여주겠다. 근데 사실 이 방송이 맨 처음에 나간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들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실제로 뭐 다문화 가정이라고는 했지만 특정 인종에 너무 좀 그 비율이 높고 어떤 국적의 다양성은 있었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 아이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다 양부모 가정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정상 가정이라고 말하는 그 국적만 빼고는 정상 가정 이데올로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아이들이란 말이죠. 한국말도 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은 이제 동남아 쪽, 아시아 쪽인데. 그러니까 여성 국제 결혼 여성 1위 베트남, 남성 1위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 다 어디 갔냐는 그분들에게는 거죠. 이제 다문화라는 그 용어를 많이 쓰고 이런 백인 가정, 유럽이라든지 북미 쪽 그 가정의 아이들은 이제 글로벌 가정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그러니까 지적이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그 용어에 담긴 편견을 이 프로그램이 시작부터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유아 프로그램이 이제 MBC는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육아 예능 열풍이 방송가에 이제 확대가 된 거잖아요. 근데 처음 아빠 어디가가 등장을 했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도 굉장히 많이 조명이 됐었거든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보고 또 뭐 프레디, 뭐 육아 데디 이런 말들이 생기면서 뭐 아빠들이 아이와 맺는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좀 성찰하는 그런 흐름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육아 예능이 아니라 이제는 유아 예능이라는 카테고리가 생길 정도로 아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면서 이 아이들의 귀여운 그런 모습들을 그냥 약간 재롱잔치 소비하듯이 그렇게 비추어가는 요즘 유아 예능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저도 둘째가 이제 24개월 돼서 어제도 잠을 잘 못 잤는데 아이들이 항상 이쁜 건 아니거든요, 사실. 육아는 현실인데 저도 대부분 시간 외부분은 이쁘지만 일정 부분은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육아 예능에서 그려지는 아이들은 대부분 정말 그렇게 순수할 수 없고 착할 수 없고 그런 모습들이 그려진단 말이죠. 뭔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내추럴한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른들이 순수한 모습을 끄집어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나와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면 그다음부터 악플이 너무 쏟아집니다. 사실 이건 시청자의 태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이들에게 순수한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단지 제작진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는 거죠.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 부모에 대한 악플, 어떻게 애를 키운 거냐. 또한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아이들이 비난을 받으니 당연히 제작진은 긍정적인 모습만 내보이는 그런 식으로 편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 육아 예능의 양면의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유아 예능에 아이들이 출연하지만 결국 어른 시청자의 즐거움을 위한 과도한 상황 설정과 또 어른의 시각과 고정관념이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다양한 비판들이 반영돼서 조금 더 발전된 프로그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TV 프로그램 속 장면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 의미를 다각적으로 들여다본 씬과 함께 다음에도 더 깊이 있고 다양한 씬들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